QLD, TQQQ 들고 계신 분들, 솔직히 10억이 목표가 아니라 생준선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월급은 늘었는데 체감은 더 가난해지고, 집값은 멀어지고, 애들 교육비는 앞으로 더 무서워지고, 통장만 제자리라서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로 가야 한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분기점이 어디냐? 그 숫자가 10억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불편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10억은 그냥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삶의 규칙이 바뀌는 겁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같은 뉴스를 봐도, 같은 월요일을 맞아도 마음의 뼈대가 달라집니다. 10억 이전에는 월급이 끊기면 바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참고, 버티고, 미루고, 넘기고, 그러다 어느 순간 체력이 먼저 무너집니다. 반대로 10억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월급이 전부가 아닌 상태가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지키고 돈을 굴리면서 내 삶을 고르는 쪽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합니다. 10억을 모으면 인생이 편해진다. 마음이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면 10억 이후의 불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종류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10억 이전의 불안은 월세, 대출이자, 카드값, 다음 달 생활비 같은 불안입니다. 그런데 10억 이후의 불안은 계좌 변동, 자산 방어, 큰 손실 한 번이 인생 계획을 바꾸는 불안으로 바뀝니다. 같은 10% 하락이라도 3천만 원일 때는 다시 벌면 된다고 넘질 수 있습니다. 10억일 때는 1억이 사라지는 경험입니다. 화면 속 숫자 하나가 누군가의 1년 연봉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투자는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멘탈 게임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QLD, TQQQ를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속도 때문입니다. 첫 1억은 진짜 오래 걸립니다. 첫 3억도 길고 첫 5억도 숨이 찹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넣는 돈보다 시장이 만들어주는 돈이 더 크게 느껴지는 구간이 옵니다. 이때부터 기어가 바뀝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그 구간까지 버티지 못한다는 겁니다. 중간에 흔들려서 규칙 없이 사고팔고 뉴스 한 줄에 포지션 바꾸고 한번 크게 맞고 다시는 안 한다고 접어버립니다. 그래서 QLD, TQQQ는 잘 쓰면 10억으로 가는 시간을 압축하지만 잘못 쓰면 10억은커녕 지금 가진 것까지 찢어놓는 도구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어떤 사람은 QLD, TQQQ로 자산이 커지고 어떤 사람은 같은 상품으로 멘탈이 타버릴까요? 답은 실력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QLD, TQQQ는 방향이 아니라 구조로 이기는 게임입니다. 구조가 없으면 결국 감정이 매매하고 감정은 늘 비싸게 사고 싸게 팝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억 이후의 삶을 상상하게 만들면서 그 10억을 현실로 당기는 QLD, TQQQ 운용 구조를 같이 붙여드리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만들겠습니다. 우선 10억의 의미를 숫자로 바꿔보겠습니다. 10억이 시장 안에서 굴러가면 연 4%만 나와도 1년에 4천만 원입니다. 연 7%면 7천만 원입니다. 출근을 안 해도, 회의를 안 해도, 상사 눈치를 안 봐도 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걸 매년 똑같이 얻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내 생활의 일부가 월급이 아니라 자본 수익으로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덜 무너진다는 겁니다. 생활비의 절반만이라도 혹은 교육비의 일부만이라도 투자 수익이 커버하기 시작하면 인생의 협상력이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말 한마디가 달라지고 내 시간이 달라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고르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이 딱 한 방 때립니다. 10억은 그냥 모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구조에서 월급으로만 10억을 만든다는 건 대부분에게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간에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단타, 테마주, 코인, 레버리지 올인, 대출 풀로 땡기기. 그리고 그 선택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감정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 늦었다는 불안, 남들은 벌었다는 조급함, 나만 뒤처진다는 분노, 이 감정들이 버튼을 누르게 만듭니다. 그 순간부터 투자는 투자라는 이름의 도박이 됩니다. QLD, TQQQ가 위험하다는 말이 많은 것도 그래서입니다. 상품 자체가 사람을 망치는 게 아닙니다. 구조 없이 쓰면 어떤 도구든 사람을 망칩니다. 칼도 요리사가 들면 밥을 만들고 싸움꾼이 들면 피를 만듭니다.
QLD, TQQQ도 똑같습니다. 이걸로 10억을 향해 가려면 딱 두 가지를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째, 빠르게 가려면 더 자주 흔들린다. 둘째,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게 미리 구조를 짜야 한다. 그 구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자동, 비중, 리밸런싱, 현금, 그리고 기준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끝입니다. 기준이 있으면 멘탈이 살아남습니다. 많은 분이 차트를 보면서 타이밍을 맞추려 합니다. 그런데 QLD, TQQQ에서 타이밍은 부차입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규칙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내 손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게 QLD, TQQQ를 투자 도구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진짜 많이 하시는 장면을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계좌 열고 TQQQ 마이너스 몇 %, 오늘도 흔들리고 뉴스에는 침체 얘기, 인플레 얘기, 금리 얘기. 그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문장. 지금 팔아야 하나? 여기서 대부분의 계좌가 무너집니다. 팔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나왔다는 건 처음 들어갈 때 기준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들어갈 때는 오를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떨어지니까 불안해서 파는 겁니다. 이건 투자에서 가장 비싼 행동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기준을 시장 뉴스가 아니라 내가 정한 체계로 바꾸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QLD, TQQQ는 기초지수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본주 기준으로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QLD, TQQQ만 보지 마시고 QQQ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같은 단순한 기준 하나만 있어도 감정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QQQ가 21선 위에 있으면 공격 비중을 유지합니다. QQQ가 21선 아래로 내려가면 추가 매수는 분할로만 합니다. 그리고 같은 규칙으로 다시 21선 위로 회복되면 그때부터는 무리한 추격을 멈춥니다. 이런 단순한 기준 하나가 계좌를 지키는 방파제가 됩니다. 여기서 또 오해가 나옵니다. 그러면 21선 아래에서만 사면 되나요?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또 망합니다. 시장은 21선 아래에서 더 내려가기도 하고 21선 위에서도 급락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하나가 아니라 레이어로 쌓아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LD, TQQQ는 한 번에 들어가는 상품이 아니라 구간을 나눠서 들어가는 상품입니다. 구간을 나누는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 내 자금과 내 멘탈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투자금 중에서 QLD, TQQQ에 넣을 수 있는 최대 비중을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최대 비중을 정하지 않으면 오를 때는 더 사고 떨어지면 더 물타고 결국 현금이 바닥나서 바닥에서 손절하게 됩니다. 이건 공식처럼 반복됩니다. 그래서 먼저 상한선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 자산 중에서 QLD, TQQQ 합계가 최대 몇 %를 넘지 않게 한다. 그리고 남는 부분은 현금성, 채권성, 배당성 같은 완충제로 둡니다. 그래야 시장이 흔들려도 계좌가 산소를 가집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는 감정이 아니라 계획으로만 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분할 매수를 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하락할 때마다 공포로 버튼을 누릅니다. 그건 분할 매수가 아니라 공포 매수입니다. 계획 분할은 이렇게 갑니다. 매수 구간을 나누고 각 구간마다 넣을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이 끝나면 멈춥니다.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다음 기회를 잡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사람이 바닥에서 죽습니다. QLD, TQQQ로 10억을 바라보는 분들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10억은 수익률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생존율로 갑니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복리의 가속 구간을 만납니다. 단기간에 2배 먹고 나가는 사람보다 10년 살아남는 사람이 더 큰 부를 만듭니다. 특히 레버리지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레버리지는 속도를 주는 대신 생존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수익률 자랑이 아니라 구조 자랑이어야 합니다. 10억 이후의 삶을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10억이 되면 무엇이 바뀌냐? 첫째, 일의 태도가 바뀝니다. 상사가 뭐라 해도 회사가 흔들려도 내 삶이 바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그 감각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둘째, 시간의 태도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쉬는 시간이 죄책감이었습니다. 지금 쉬면 뒤처진다는 느낌. 그런데 자본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쉬는 시간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결국 다음 선택을 좋게 만듭니다. 셋째, 관계의 태도가 바뀝니다. 돈 때문에 굽히는 관계가 줄어듭니다. 대신 내가 정말 지키고 싶은 사람에게 더 잘하게 됩니다.
근데 동시에 그림자도 커집니다. 10억이 되면 실수의 비용이 커집니다. 괜한 욕심 한 번, 레버리지 과다 한 번, 무리한 대출 한 번이 인생을 몇 년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10억 이후의 부자들은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겉으로는 공격적이어 보여도 속은 방어가 더 단단합니다. 이걸 모르면 10억이 되기 전에 무너집니다. 혹은 10억이 되었는데도 불안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QLD, TQQQ의 운용 방식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공격은 규칙 안에서만 하고 방어는 무조건 자동으로 깔아두십시오. 공격으로 속도를 만들고 방어로 생존을 확보하는 겁니다. 여기서 방어는 수익률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방어는 시장이 미쳤을 때 내 인생이 미치지 않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장치가 필요하냐? 첫째, 생활비와 투자금을 분리하십시오. 투자금은 시장에 있고 생활비는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생활비까지 시장에 올려놓는 순간 하락이 곧 공포가 됩니다. 공포는 매도를 부르고 매도는 손실을 확정합니다. 둘째, 비상현금을 확보하십시오. 비상현금은 수익을 포기하는 돈이 아니라 기회를 사는 돈입니다. 시장이 조정할 때 살아있는 현금이 있는 사람만이 좋은 가격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리밸런싱 규칙을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QLD, TQQQ가 많이 올라서 비중이 튀면 일부를 줄여서 다른 자산으로 옮깁니다. 이건 수익을 줄이는 게 아니라 폭탄의 심지를 짧게 자르는 행동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재미가 없지 않나요? 레버리지 하는 이유가 빠르게 가려고 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재미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재미는 작은 칸에서만 하시라는 겁니다. 전체 인생을 걸고 재미를 보려는 순간 시장은 그 대가를 받아갑니다.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실험 칸을 따로 두고 그 칸에서만 공격을 강하게 하십시오. 나머지는 규칙대로 굴러가게 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오래 살아남아서 결과적으로 더 빠르게 갑니다. 역설 같지만 레버리지에서 가장 빠른 길은 오래 버티는 길입니다. 그리고 QLD와 TQQQ를 같이 놓고 보면 사람마다 선택이 갈립니다. 더 안정적으로 그래도 레버리지의 이점을 가져가고 싶으면 QLD가 맞을 수 있습니다. 더 높은 변동성을 감당하고 더 큰 복리 가속을 노리면 TQQQ가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들어갈 때 용기보다 버틸 때 뒤치기 필요합니다. 오를 때는 누구나 강해집니다. 떨어질 때도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10억이라는 기준선을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미리 꺼내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미 함정에 한 발 들어간 겁니다. 지금이라는 단어는 타이밍을 묻는 단어입니다. 타이밍으로만 접근하면 들어간 뒤에 흔들릴 때 버틸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구조로 들어가야 하나요? 이 질문이면 답이 나옵니다. 구조로 들어가면 지금이든 다음 달이든 시장이 흔들리든 말든 나는 정해진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행동이 결국 결과를 만듭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레버리지는 오래 들고 있으면 녹는다고 하던데요.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그 말을 듣고 겁이 나서 구조를 안 짭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 구조 없이 방치하면 계좌가 상처를 크게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장기 우상향하고 내가 분산과 리밸런싱으로 현금 관리로 생존을 확보하면 레버리지는 속도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안 된다, 된다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 구조로 쓰느냐의 싸움입니다. 또 하나,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답은 단순합니다. 하락장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하락장이 오기 전에 이미 행동을 정해놔야 합니다. 하락장의 행동을 정하면 그건 행동이 아니라 변명입니다. 하락장에 필요한 건 계획된 분할, 현금, 그리고 비중 상한선입니다. 이 세 개가 있으면 하락장은 공포가 아니라 매집 구간이 됩니다. 물론 심장은 뛰겠죠.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억을 만든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여기서부터 삶이 진짜 갈립니다. 10억 이후에는 더 벌어야 한다가 아니라 어떤 삶을 만들 거냐로 중심이 옮겨갑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10억을 찍고도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눈으로 10억을 만들면 10억을 만든 뒤에도 비교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내 기준입니다. 나는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나는 누구와 시간을 쓰고 싶은가?
이 기준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계속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10억을 목표로 삼을 때 숫자만 보지 말고 장면을 같이 그리라고 말씀드립니다. 10억이 되면 나는 어떤 월요일을 살고 있을까? 아이와 저녁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까? 회사에서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이 장면이 구체적일수록 지금 소비를 줄이는 결정이 쉬워지고 지금 투자 습관을 지키는 힘이 커집니다. 10억은 멀리 있는 로또가 아니라 오늘의 반복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QLD TQQQ는 도구입니다. 빠르게 가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가는 도구는 넘어질 때 더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 하나만 약속해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를 때는 욕심이 생겨도 떨어질 때는 공포가 올라와도 나는 내가 정한 규칙 안에서만 움직이겠습니다. 이 약속 하나가 QLD TQQQ를 멘탈 폭탄이 아니라 복리 엔진으로 바꿉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억은 돈이 많아지는 숫자가 아니라 삶의 규칙이 바뀌는 기준선입니다. 월급만으로 버티는 삶에서 자본이 함께 버텨주는 삶으로 넘어가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으로 가는 길에서 QLD TQQQ는 시간을 압축해 줄 수 있습니다. 대신 구조가 없으면 그 시간은 압축이 아니라 폭발이 됩니다. 자동으로 들어가고 비중을 정하고 리밸런싱으로 튀는 위험을 자르고 현금으로 숨을 쉬게 하고 기준으로 감정을 묶어두는 것. 이 5개가 있으면 10억은 더 이상 먼 이야기로만 남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10억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계좌를 열었을 때 내가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인지 구조로 움직이는 사람인지가 갈립니다. 그 차이가 결국 몇 년 뒤, 몇십 년 뒤의 숫자를 바꿉니다. QLD, TQQQ를 들고 계신 분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만큼 더 단단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그 단단함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실제로 QLD와 TQQQ를 섞어 운용할 때 어떤 비중이 멘탈을 가장 덜 흔들게 만드는지, 하락 구간에서 현금을 어떻게 남기고 어떤 순서로 분할을 넣어야 계좌가 살아남는지, 그리고 수익이 크게 났을 때 왜 일부를 반드시 줄여야 하는지까지 더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